안녕하세요. 저는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하고 있는데요. 제 취미는 매일 주식 데이터를 받아 코드를 돌려 전략을 만들고 돈을 잃거나 벌든 제 돈을 투자해 전략을 실험해보는 것입니다. 9월 12일부터 완벽한 강세장을 외치고 있는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는 오늘의 상승이 기쁘지만은 않은데요. 너무 맨날 오르면 증시 자체에 별로 좋지 않기 때문이죠. 8월에 고용 지표가 안 나와서 많은 분들이 경기 침체다, 아니다 하며 호들갑을 떨었었는데요. 그리고 오늘은 또 고용 보고서가 예상보다 훨씬 강하게 나오니까 다시 호들갑을 떠시네요. 사실 경제와는 아무 상관없이 8월에는 많은 분들이 휴가를 가기 때문에 거의 사람을 뽑지 않고 이제 그 휴가를 다녀온 사람들이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면서 4분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고용이 증가하는 단순한 원리를 경제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예측하지 않고 주식시장은 대응하는 것이니 9월 12일부터 다시 시작된 완벽한 상승장을 이 상승장이 끝날 때까지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도 S&P 500이 0.2%, 다우가 0.1%, 나스닥이 0.1% 상승하며 주간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먼저 주요 지수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S&P 500은 지난 3일 동안 중동 긴장으로 인해 약간 하락했던 흐름을 되돌리면서 마감했습니다. S&P 500은 작년 2023년 10월 28일부터 단 한 번도 상승 모멘텀을 잃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끊임없이 투자하셨던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나스닥 지수는 단기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받고 다시 상승 모멘텀을 시작하여 현재 18,000포인트를 탈환하고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현재 S&P 500과 다우에 비해 상승하는 힘이 약하지만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우는 지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으며 오늘도 최고점을 갱신하며 마감했습니다. 이는 기술주뿐만 아니라 다양한 30개의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모인 다우 지수가 최고점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소형주인 러셀 2000 지수는 어제보다 상승 마감했는데요. 현재 변동성이 다른 지수에 비해 강하며 나스닥이 상승하면 함께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나스닥을 위주로 투자 중입니다. 이제 오늘은 레버리지 ETF들의 스윙 트레이딩 시그널을 살펴보겠습니다. UPRO는 오늘도 좋은 모습을 보이며 지난 3일간의 하락을 되돌리며 마감했는데요. 보유의 관점, 오히려 매수의 관점으로 보입니다. TQQQ는 오늘 3.52%나 상승하면서 지난 3일간의 하락을 되돌렸지만 7월 전고점에 도달하기엔 QQQ가 아직 힘이 부족해 보이지만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절대 매도의 관점은 아닙니다. 오늘 4.17%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SOXL은 여전히 하락 모멘텀에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하지 않고 오히려 엔비디아와 TSMC를 매수하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주식의 과매도 상태를 나타내는 상대 강도 지수 RSI는 시장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시그널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이후로 지속적으로 내려갔던 공포 탐욕 지수는 오늘 급반등하면서 74 거의 극심한 탐욕 상태로 접근했는데요. 미국 내 문제는 주식시장에 장기적인 영향을 주지만 미국 밖의 문제는 주식시장에 짧게 영향을 미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중동 긴장 때문에 투자하지 않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오늘은 3배 레버리지 ETF들의 스윙 트레이딩 시그널은 없었지만 UPRO와 TQQQ는 돌파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주요 자산군과 매그니피센트 세 분의 현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요 자산군을 장기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오늘도 모든 자산군이 큰 흐름에서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미국 장기 국채 ETF인 TLT와 부동산 ETF인 VNQ를 살펴보겠습니다. 달러는 드디어 상승 모멘텀을 시작했습니다. 살 주식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 굳이 투자하지 않았지만 중동 긴장이 이어지는 한 계속해서 상승 모멘텀을 이어갈 것 같습니다. 현재 중동 긴장으로 인한 유가 상승과 고용이 예상보다 잘 나와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나타나면서 미국 장기 국채 금리는 오늘 크게 상승했고 TLT는 개파락했습니다. 상승 여력은 크지 않아 보이지만 저는 자산 배분 전략에 따라 채권 자산의 할당을 이용해 분할 매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ETF인 VNQ는 장기 금리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락했지만 그래도 50일 이동평균선을 유지하면서 마감했습니다. 7월 6일부터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 하락은 놀랍지 않습니다. 저는 50일 이동평균선이 붕괴되면 분할 매수로 접근할 예정입니다. 이제 빅테크 주식 매그니피센트 7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항만 파업의 영향을 받은 아마존은 상승 모멘텀을 잃었지만 하루 만에 다시 상승하며 모멘텀을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메타와 엔비디아를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상승 모멘텀을 유지 중이지만 전고점에 도달하기엔 저항 물량이 많아 보여서 실적이 좋아야 그 저항을 뚫고 전고점을 탈환할 것 같습니다.
정고점을 찍고 내려오며 오르락내리락 할 때 스윙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도 좋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상승 모멘텀이 이어지는 만큼 제 트레이딩 계좌에서는 당분간 보유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메타는 오늘도 큰 폭으로 상승하며 완벽한 상승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횡보할 때 매수하지 못한 게 아쉽지만 여전히 보유의 관점에서 지켜보면서 추가 매수 기회를 기다릴 예정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저희 프로그램이 실시간으로 메타의 돌파를 잡지 못한 이유를 디버깅하면서 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 이제 주목할 만한 섹터와 산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금융 섹터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최고의 수익률을 보였는데요. 한 주간으로 보면 에너지 섹터가 어제 모멘텀을 탈환하면서 이제 모든 섹터가 상승 모멘텀에 들어온 상황입니다. 오늘은 금융 섹터와 그 중에서도 보험 섹터 그리고 에너지 섹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금융 섹터는 작년 10월 28일부터 지속적으로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며 거의 1년간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주요 은행들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 전 추가 조정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현재 KI 보험 섹터 ETF를 보유 중이고 은행과 투자은행에는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 섹터 ETF인 KI는 오늘 돌파 마감했습니다. 작년 6월 24일부터 시작한 상승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금융 섹터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보험 회사들의 프리미엄과 마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저도 오늘 돌파한 시점에 추가 매수했습니다. 에너지 섹터인 XLE는 중동 긴장이 심화됨에 따라 유가 상승으로 10월 3일 어제 모멘텀을 되찾고 오늘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조금 더 상승한 후 수익 실현을 할 예정이지만 중동 긴장이 심해지면 보유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섹터를 제외하고 모든 섹터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부동산 섹터는 금리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장기 금리 상승으로 부동산 섹터 하락은 놀랍지 않습니다. 이제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방구석 헤지펀드는 어떤 매수와 매도를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테스트하고 있는 전략은 21일 이동평균선과 10일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스윙 트레이딩입니다. 오늘은 그 테스트의 일환으로 QLD를 매수했습니다. 모멘텀 트레이딩으로는 DECK를 9월 21일 1차 매수했으며 오늘 큰 폭의 상승과 함께 추가 매수했습니다. 현재 러닝슈즈인 호카의 인기가 엄청난데 길거리에 나가보면 호카 슈즈를 신은 사람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그 부츠의 계절도 다가오고 있어 앞으로도 인기를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9월 27일에 매수했던 마이크로스트래티지를 매도했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횡보하던 차트 흐름을 보였는데 저항 물량이 너무 많아 보이기 때문에 저항선을 완벽히 돌파하면 다시 매수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적립식 투자는 이어졌습니다. VO, QQQM, SMH, JPQ를 원칙대로 매수했습니다. 배당금 투자는 11월과 12월에 예정된 금리 인하 전까지 머니마켓 펀드에 있던 현금을 배당금 계좌로 옮기고 있으며 오늘도 SCHD, DGRO를 매수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일라이 릴리와 같은 좋은 기업들이 하락할 때마다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9월 12일부터 시작된 상승장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 상승장은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중기 이동평균선 밑으로 내려가기 전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 지표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지만 주식은 결국 회사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좋은 기업을 찾고 상승 모멘텀을 확인해 지속적으로 매수하면 결국 수익을 낼 수 있는 간단한 게임입니다. 오늘도 각자만의 전략으로 투자해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투자에 저희 시그널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